무더운 7월의 어느 오후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태준이 더위를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벗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의 손끝이 그의 그곳에 살짝 스쳤을 때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크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든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위압적인데 깨어있다면 얼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미영의 유혹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거실 소파에 일부러 자신의 속옷을 벗어놓고 태준이 청소할 때 발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그걸 찾고 있었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영이 느낀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움이었어요. 정말 이럴 줄이야. 미영은 속으로 감탄하며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50세 과부가 남성 관리인을 고용한 것은 단순히 저택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위험한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김미영은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과부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남편이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한 300평 규모의 저택은 그녀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존재였습니다. 저택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영은 남편의 부재를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넓은 정원의 잔디는 무성하게 자라났고 수영장 청소도 몇 달째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많은 여성 가정부를 고용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택의 규모를 생각해보니 여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정원의 큰 나무들을 다듬고 무거운 가구를 옮기고 보일러 같은 기계들을 점검하는 일까지 생각하니 남성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미영은 마침내 남성 상주 관리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과 면접을 보던 중 서태준이라는 남성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5살의 태준은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면접 내내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미영의 눈을 직시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궜어요. 과거에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 관리인 일을 찾고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의 차분하면서도 간절한 분위기에 호기심을 느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상주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지금 처지가 좀 어려워서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말하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태준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말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연민이 일어났어요. 별채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셔도 괜찮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의 얼굴에 스친 안도의 표정은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절대 후회시켜드리지 않을게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준은 미영의 저택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첫 한 달 동안 태준의 근무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정원 곳곳을 점검했고 밤늦게까지 저택의 크고 작은 수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창문 너머로 땀을 흘리며 일하는 태준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에 만족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태준의 탄탄한 어깨와 팔뚝의 근육이 일할 때마다 움직이는 모습이 미영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태준 역시 이곳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영과 마주칠 때면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찜통 같은 더위가 저택 전체를 감쌌고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영은 2층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다가 목이 말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부엌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길에 별채 쪽을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미영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어요. 태준이 더위를 견디지 못해 윗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래쪽도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였어요. 미영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성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 태준의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태준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별채 문은 더위 때문에 열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어섰어요. 태준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옆에 서서 태준의 잠든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의 긴장감이 사라진 채 평온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태준이 뒤척이며 몸에 걸쳐진 것들을 무의식 중에 모두 밀어내렸어요. 미영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호기심과 충동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단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태준의 그것에 살짝 스쳤을 때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단단함이 전해졌어요. 미영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잠든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위압적인데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가 깨어 있다면, 만약 둘이 함께하는 순간이 온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간 태준이 잠결에 움직이는 것을 본 미영은 깜짝 놀라 손을 재빨리 걷어들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그녀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 느꼈던 그 감촉이 손끝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가빠져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미영은 자신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태준의 모습과 그 순간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완전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베개를 꼭 안고 자신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편 태준은 그 모든 일을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난 태준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달랐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태준과 마주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다시 붉어졌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은데.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미영은 당황한 나머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더워서. 하지만 태준의 관심 어린 시선이 그녀를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미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준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태준이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움직이는 근육과 흘러내리는 땀방울까지도 미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변화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새로운 감정에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미영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녀가 태준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침에 태준이 인사를 할 때면 심장이 빨리 뛰었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태준 역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모님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태준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미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태준이 정원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갔습니다. 태준 씨, 미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은 좀 일찍 마치세요. 시장에 가서 내일 먹을 장을 좀 봐주세요. 미영이 말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시쯤 돌아오면 될까요? 미영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괜찮으시면 저녁도 밖에서 드시고 오세요. 그녀가 잠깐 머뭇거린 후 덧붙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꼭 제 방으로 와서 깨워주세요.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요.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은 혼자 있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았지만 태준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말할 구실이 필요했어요. 태준은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나간 후 미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5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몸매 역시 탄력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샤워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몸을 씻고 향이 좋은 바디로션을 온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의 잠옷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미영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신의 몸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었을 때 태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까지 거칠어졌어요. 자신이 정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돌아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일부러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침실의 조명은 침대 옆 간접등만 켜져 있어서 은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장은 잘 보고 오셨어요? 미영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얇은 잠옷 사이로 그녀의 몸매가 은은하게 드러났어요. 태준의 시선이 순간 그녀의 몸매를 훑고 지나갔고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미영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미영이 태준의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샴푸 향과 로션 냄새가 났어요. 태준은 사모님과 자신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미영의 숨소리가 태준의 가슴에 닿았고 그녀의 향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사모님, 태준이 뒷걸음질을 치려는 순간이었어요. 미영이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미영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미영의 얼굴은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태준이 간신히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태준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둘 사이의 마지막 거리가 사라졌어요. 미영이 태준의 목에 팔을 둘렀고 태준 역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영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태준의 입술은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호흡이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영의 허리를 감쌌고 미영은 그의 품에 안긴 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난 것처럼 서로를 갈구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미영은 그동안 상상만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가 느낀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정말 이럴 줄이야. 미영은 속으로 감탄하며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두 사람은 같은 온기 속에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 밤은 미영에게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감각들이 온몸을 휘감았고 태준 역시 그녀의 반응에 놀라워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그의 몸에 남은 감각들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세면대 앞에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태준은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용주와 관계를 가진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면서 어젯밤의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어요. 미영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어젯밤의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태준의 따뜻한 품,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함께 나눈 뜨거운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미영은 창문으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어깨가 굳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어젯밤 일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이 점심을 준비해 놓고 태준을 불렀을 때 태준은 평소와 달리 고개를 숙인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네, 사모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경계는 쉽게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사흘 동안 태준은 미영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부러 그녀가 없을 때 집안일을 하고 점심도 혼자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미영 역시 태준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갔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고 태준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요일 오후 미영은 마침내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태준이 정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거실 소파에 자신의 속옷을 일부러 벗어놓았습니다. 태준이 저녁에 거실 청소를 할 때 발견하도록 계획한 것이었어요.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대담한 계획을 세운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태준이 집 안 청소를 시작했을 때 미영은 2층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거실에 들어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태준은 소파 위에 속옷을 발견하고
얼어붙었어요. 태준의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준은 옷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영의 방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게... 문이 열렸을 때 미영은 얇은 가운만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기대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아, 그걸 찾고 있었는데. 미영이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태준을 향해 있었어요. 태준은 속옷을 미영에게 건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태준 씨,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태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미영의 솔직한 고백이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건드렸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영이 태준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태준이 먼저 미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두 번째 밤은 첫 번째보다 더욱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더해져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두 번째 밤을 보낸 후 미영과 태준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해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고용주와 관리인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되었어요. 태준은 미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자신 역시 그녀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영 역시 태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는 행복감에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8월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준은 미영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정해졌어요. 아침에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정원에서 따와 침실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미영 역시 태준을 위한 작은 배려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준이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였어요. 태준 씨, 미영이 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격식이 필요할까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미영 씨.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가까워진 순간이었어요. 9월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은 마치 진짜 연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태준은 미영에게 작은 선물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예쁜 돌을 주워다가 깨끗하게 닦아 장식품으로 만들어주거나 나무를 깎아 작은 조각품을 만들어 주었어요. 미영은 그런 태준의 손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일도 잘하시는군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태준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영 역시 태준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힘든 일을 한 날에는 보양식을 끓여주고 그의 취향에 맞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영은 젊은 시절의 꿈과 추억들을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그런 태준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준의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질 때 미영은 이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태준 역시 이곳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미영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3개월이 흘러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미영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기쁨을 되찾았고 태준은 안정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10월의 쌀쌀한 어느 오후 미영과 태준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에서 가을 정리를 하던 태준이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이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준은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 앞에는 2명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진중한 표정을 한 그들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입니다.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미영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미영이 그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태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미영이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서태준이라는 남자입니다. 45세, 사기죄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형사의 말에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준이 수배자라니, 그것도 사기꾼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이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덧붙였어요. 혹시 관리인이나 정원사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형사들의 추리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어요. 못 봤어요. 미영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형사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정말 확실하신가요?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세요. 미영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관리인이나 정원사 같은? 형사의 질문에 미영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실례지만 집안을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미영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형사들이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미영은 태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다행히 태준은 정원 뒤쪽에서 일하고 있었고 형사들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형사들이 명함을 남기고 떠났을 때 미영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형사들이 떠난 후 미영은 서둘러 태준을 찾았습니다. 태준 씨.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준이 놀라며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숨어야 해요. 미영이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숨어야 해요. 미영이 태준을 다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어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태주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정말 사기꾼일까? 지난 3개월 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날 밤 미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준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한편 다락방에 숨어있는 태준 역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영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틀 동안 태준은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미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태준 씨, 정말 사기를 치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영 씨, 저는 억울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경찰이 당신을 찾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태준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건설업을 할 때 동업자가 있었어요. 김철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함께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죠. 태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몰래 고객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성금을 받고는 공사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식으로요. 미영은 조용히 태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실한 고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태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철수는 이미 돈을 가지고 사라진 후였고 모든 서류에는 제 이름이 대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억울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미영이 물었어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김철수와 공모해서 사기를 쳤다는 의혹만 커졌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김철수는 아예 행방을 감췄고 저만 혼자 남겨진 거예요. 미영은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모르셨던 거예요? 미영 씨,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태준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당신을 속일 이유가 없어요.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지만 만약 그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지금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억울한 거라면 왜 도망을 다녔어요? 당당하게 맞서면 되잖아요. 당당하게 맞선다고요?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이미 언론에서는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경찰도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어요. 그가 주먹을 벽에 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미영은 태준의 분노와 절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미영 씨, 저를 믿어주세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뭐가 진실인지.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침실에서 태준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태주는 다락방에서 미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어느 날 아침 태준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당신만 위험해져요. 저 때문에 당신이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준을 의심하면서도 그가 떠난다고 하니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럼 정말 가실 거예요? 당신이 저를 믿지 못하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태준의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태준이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그를 붙잡지도 보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별 관심 없이 뉴스를 흘려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어요. 대형 사기 사건의 진범이 검거되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 서울에서 발생한 건설업체 사기 사건의 진범 김철수가 부산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수갑을 찬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김철수는 동업자였던 서태준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미영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김철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태준 씨는 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자백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태준 씨에 대한 수배령은 해제되었으며 경찰은 그에게 공식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준이 말한 것이 모두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다락방으로 뛰어갔어요. 태준 씨, 태준 씨. 하지만 다락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짐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미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준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어디로 갔을지, 자신을 용서해 줄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영은 집 주변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태준이 갈 만한 곳들을 모두 확인해 봤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미영은 정원 뒤편 작은 창고에서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창고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태준 씨, 미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미영이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그제서야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미영 씨.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당신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태준이 미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미영이 태준을 꼭 안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의심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 태준의 품에서 울었어요. 태준 역시 그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잃을 뻔했던 아픔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꼈어요. 고난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관계였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이제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수 있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공식 사과를 받았고 언론에서도 그의 무고함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영과의 관계였어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서 태준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 씨, 네. 이제 정말 제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심도 어떤 걱정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지내실 거예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당연하죠. 이제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들은 정식으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과거의 신분 차이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미영의 몇몇 친구들과 태준의 지인들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어요. 결혼식 후 두 사람은 그 큰 저택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라 미영의 남편이었어요. 미영 역시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되돌아보며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꿈 같았어요. 미영이 태준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태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게 맞다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시선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금기된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큰 저택의 정원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따가울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 미영과 태준은 그 큰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의 금기된 유혹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